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 데이터와 이 매입자 거주지 데이터를 가지고 대전과 세종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을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어제 강의를 통해서 대전과 세종은 굉장히 또 충남, 충북 지역은 워낙에 또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네. 대전과 세종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대전 지역의 데이터 분석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대전이 지난 한 3년 동안 가장 뜨거웠던 그리고 가장 또 올해 1분기에 가장 뜨거웠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대전이에요. 자, 이 차트를 보시니까 어때요? 빨간불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길게 되어 있죠. 그만큼 지금 대전이 지금 엄청난 폭등을 최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가장 최근까지 지금 매매와 전세가 엄청나게 지금 불이 붙어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장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한국감정원 KB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감정원 데이터인데요. 한국감정원 데이터로 봐도 역시나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렇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음 데이터인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데이터를 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 18년 한 초반 정도까지도 저평가 점수가 굉장히 좋았던 대전이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매매가가 급등을 하면서 매매세 저평가 인덱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전국에서 몇 위를 하고 있냐면 전국에서 지금 15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7% 정도 매매가가 지금 고평가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지금 대전에 조금씩 매매가에 거품이 좀 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는 소득 대비한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은 2008년, 9년, 10년까지가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때 샀으면 그 이후로 빨간색이 아파트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숨고르기를 좀 하다가 다시 2017년, 18년에 바닥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을 하더니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가면서 전 고점인 지금 2011년 정도의 소득 대비한 지금 매매 가격과 상당히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1년에 고점에 거의 지금 근접할 만큼 소득 대비해서 지금 대전의 아파트가 비싸졌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가 대비해서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지금 아파트 가격은 물가 대비해서 지금 지난 한 7년 정도의 평균치 정도에 되는 수준에 있고요.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 지금은 계속 고평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고평가 되어 가고 있지만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고 지금 한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전세가율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언제 사시는 게 좋냐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높고 그리고 올라가는 상승기 아니면 내려가더라도 떨어지는 초입부에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최근에는 2017년, 2018년 초였습니다. 예, 저 때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고 상승세가 유지되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2018년 하반기서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역사적인 저점인 2005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아파트 시장이 어떤 고점에 끝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기는 힘들고요. 하지만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실거주라 하실지라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에 과연 사람들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또 얼마나 모여드는지 이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엄청나게 특히 2019년 중순 넘어서부터 매수세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매수세는 늘어나고 매도세는 줄어들면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못 사서 좀 안달이 난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은 아마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밑에 보시면 전세 수급 데이터가 있는데요. 전세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전세 수급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공급 대비해서 지금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저게 더 떨어져서 110이나 10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대전의 아파트 가격에 매매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대전의 전세 수급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의 입주 물량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과연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은 지난 한 7, 8년 동안 입주가 과잉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보다 약간 모자란 정도의 어떤 입주 물량이 공급이 돼 왔었고요. 거기에는 대전 바로 옆에 있는 세종과 같이 봐야 되는데 세종이 또 그동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세종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대전이 힘을 못 쓰다가 작년서부터는 이제 세종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거기다가 대전도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대전에 굉장히 뜨거웠던 상승세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대전의 현재 입주 비율은 5.2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100개라면 새로 들어온 아파트는 5.2개.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도한 입주 물량으로 인한 어떤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의 미분양 아파트 팔리지 못하고 남은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일종의 공급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대전의 미분양 아파트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썩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수준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닥 썩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데이터도 굉장히 좀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전의 인구와 세대수 데이터를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인구수는 2014년 이후로 대략 4% 정도가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세대수는 지금 8%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여전히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고 그래서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지역입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대전의 주택담보대출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시도별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 순위도 제가 이번에는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요. 대전은 현재 전국에서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7%. 그래서 대전에 있는 현재 예금액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45.7%로 그렇게 높지 않고요. 전국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씩 데이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조금씩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심하라고 다른 데이터들이 비슷하다라면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가 높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그런 전망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별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지금 아파트는 저평가 지역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제가 썼던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 2018년 2월 달에는 상당히 대전이 저평가였었는데요. 지금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고평가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전세가율도 지금 계속 조금 아직 뭐 심각한 상황이지만 안 좋아지고 있고요. 아직은 뭐 매매 수급이나 전세 수급 또 입주 물량 여전히 좋지만 미분양이 지금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세대 수랑 인구 수도 또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도 조금씩은 아주 심각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은 중립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 그동안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뭔가 급락을 할 만한 뭐 입주 물량이 많거나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급락할 위험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중립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화살표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중립적이긴 하지만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관망세를 가지고 한번 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또 아까 전에는 또 네. 대전 지역에 대한 투자 괜찮다라고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전 지역 괜찮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이제 접근을 할 만하지만 지금 고평가 구간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라 하실지라도 조금은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 앞서서 시가총액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직 대전 지역 시가총액 이야기 예, 안 대전 해주시죠? 지역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전의 요 시군구별로 대전의 구별로 시가총액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서울을 설명드렸잖아요. 네. 자, 대전의 지금 대장 지역은 어디로 보이세요? 요 시가총액 데이터로 보니까? 서구요. 네. 서구가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 서구 예. 지역 저는 유상구가 되게 네. 핫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서구가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이 지역에 네. 혹시 대단지가 굉장히 많은 건가요? 예, 서구가 전통적으로 대전에서는 좀 부촌, 부자 동네라고 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이 대전에서는 서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성구는 이제 신도시. 그래서 신도시. 새롭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선 곳이고요. 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성구랑 서구가 지금 다른 지역도 조금씩 상승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아파트에 대한 어떤 거주 관점도 있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항상 시가총액이 큰 대장을 가급적이면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대덕구나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은 상승률이 굉장히 미미하죠. 반면에 대장 지역을 볼 수 있는 대전 서구나 유성구는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어떤 아파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이런 시가총액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 가시면서 선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데이터도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요번에는 이제 대전 저희가 서구에 그러니까 점점점 드랍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서구가 대장 동네인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대전 서구에서 그러면 대장 또 동은 어디냐. 아. 예, 이걸 또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원의 크기는 아파트 개수 크기예요. 아. 예. 그러면 어디가 아파트가 많고 적은지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네, 보이네요. 예. 둔산동 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저동도 네. 같은 곳일까요? 그리고 월평동, 그렇죠. 그다음에 갈마동, 네. 도안동 네, 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신기해요. 색깔이 빨간색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곳입니다. 아. 그러면 대전 서구에는 딱 눈에 띄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둔산동. 맞습니다. 음. 그러면 대전에 혹시라도 우리 앵커분이 투자를 하시느라 어디 투자하셔야 되겠죠? 둔산동.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데이터는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네, 매수 시점에 또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둔산동과 다른 지역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상승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둔산동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 엄청난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도 대장주라고 해서 대장주가 굉장히 치고 잘 나가잖아요. 아파트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시가총액이 큰 동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아파트 위주로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지역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대전에서 또 세종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종은 어제 1위였잖아요. 1위였죠. 네, 1위 지역인데 네. 이곳의 데이터 분석 어떻게 나올지 네. 또 궁금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인구수와
세대수 증감률이 1위였던 곳이죠. 네. 예, 그래서 세종에 세종이요? 대한 부분들을 볼 거고, 그거 잠깐 보기 전에 이 대전의 이 시군구별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 데이터 먼저 좀 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서울 사람들이 서울 사람과 외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곳이 어디죠? 한눈에 보이시죠? 서구. 예, 서구와 유성구. 유성구. 예. 결국은 외부 투자자들이 어디를 많이 사냐면 대장 지역을 많이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봐도 서구와 유성구가 서울 사람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산 지역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밑에 막대 그래프로 보니까 2018년 연말, 가을에 그래프가 위로 올라온 걸 봐서 서울 사람들이 그다음 외부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투자자분들이 미리 대전의 아파트가 급등하기 전에 2018년 가을, 겨울에 굉장히 선진이 판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미리 선침해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네. 이 데이터를 보니까 배가 왜 이렇게 아픈지요. 네, 저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 AI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진짜 대단하고 또 신기하면서도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종시 한번 네, 살펴볼까요? 이제 세종시에 대한 네. 세종시는 대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매매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었는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있었다 보니까 큰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2020년 들어서 이제 입주 물량이 급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최근에 매매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대전과 더불어서 세종이 이 두 곳이 엄청난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세가는 그동안 큰 상승을 하지 못하다가 입주 물량이 이제 최근에 줄어드는 이런 시점들이 오게 되면서 전세가 역시도 굉장히 지금 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감정원 데이터고요. KB 데이터랑 비슷하게 똑같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의 어떤 전세,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고평가, 저평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세종은 2016년 연말, 2017년 초반 정도가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즉, 저때가 매수의 적기였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전국에서 몇 등이냐면 17위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7.6%, 즉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대략 8% 정도 현재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소득 대비한 이 아파트 가격 데이터는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도 짧은 데이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참고를 하시되, 다만 지금 2013년이 소득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지금 상당히 최근에 소득 대비해서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세종의 전세가율은 거의 지금이 역사적인 바닥의 시점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세가율 데이터로만 보면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안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종입니다. 예,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굉장히 지금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종의 입주 세대수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종의 입주 물량은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는데 2020년 들어서는 급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근데 내년에 조금 더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게 입주 물량이 폭탄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입주 물량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입주 물량 과잉으로 인해서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 하락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 세종의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종에는 미분양이 단 한 채도 없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2016년서부터는 미분양 데이터가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인구와 세대수가 몰리는 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종은 그동안 인구수가 150% 이상 지금 증가를 했고,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1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인구수 둘 다 지금 최근 3년으로 보나 5년으로 보나 전국에서 가장 탑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구와 세대수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이제 세종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은 낮은 국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45%로 전국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종은 현재 상당히 지금 좀 고평가되어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세종 바로 옆에 있는 대전과도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조금씩 지금 고평가되어 가고 있고, 전세가율도 지금 굉장히 좀 전국에서 가장 좀 안 좋고, 좀 대전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낮은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입주 물량이 그렇게 그러니까 비율로만 놓고 보면 많지만, 현재 세종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입주율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계속 양호한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세대수랑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지금 하고 있고, 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도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종합 의견이 그래도 중간보다는 조금 괜찮은 수준에서 지금 판단을 좀 내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종과 대전 고평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종합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세종시가 대단지가 또 올라가고 있네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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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은 이제 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세종특별자치시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현재 대략 한 40조 원 정도 아파트 시가총액이 있고요. 자, 세종의 이제 읍면동물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아까 대전은 서구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원의 크기가 되게 비슷한 지역들이 많죠. 네. 그리고 빨간 색깔도 비슷하죠. 네. 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지금 분포가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근데 세종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곳, 즉 가장 빨간 곳이 어디냐? 지금 바로 세롬동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세종에서는 세롬동이 지금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고운동, 도담동, 중촌동 이런 곳들은 거의 대부분 또 시가총액이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롬동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지역들이 고만고만한 현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종을 그러면 누가 사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사람들은 거의 사고 있지 않습니다. 맨 밑에가 서울인데요. 물론 이제 2018년 초반에 그때 이제 왕창 그때 엄청나게 지금 사놨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대략 2,800채 정도 산 걸로 나오는데, 서울 사람들보다는 외부 투자자들이 지금 15,000채 정도 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투자자보다는 지금 외부에 있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 세종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 굉장히 많이 샀고요. 특이하게도 지금 보시면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이 산 비율과 그다음에 관할 시도에 기타, 즉 외부 투자자들이 산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세종에 사는 사람들과 나머지 지역들에 사는, 그래서 투자자들과 어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